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3차 시 고구려 성곽. 성곽 속으로. 좌랑님, 이번에는 고구려 성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구려라. 고구려를 살펴보자면 이른 시기부터 성곽 축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잠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소. 이리 따라오시오. 삼국사기에 의하면 멸망 당시 고구려는 5부, 176성, 69만 호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헌 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성곽만 해도 대략 180개 정도이므로 176성이 고구려가 쌓은 전체 성곽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 성으로 조사된 유적은 대략 200여 기에 달합니다. 그중 중국 땅에 129기, 북한에는 26기가 확인되었으며 남한에서는 비록 작은 보루지만 42기의 고구려 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구려 성곽은 끈질기게 계속된 중국의 공격에 맞서 고구려의 영토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장 왕조에는 탕태종이 고구려를 치려고 하자 수양제 때 고구려 침공에 가담하였던 정천숙이 이르기를 요동도는 멀어서 군량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동이는 성을 잘 지키므로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보장왕 6년 탕태종이 다시 군대를 보내려 하자 중국 조정에서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다고 적극 만류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삼실총이나 약수리 고분에서 성곽 관련 벽화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이른 시기부터 발달된 성곽 축조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고구려 성곽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과 주요 성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분포 현황. 좌랑님, 성곽을 알기 전에 고구려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도록 하지요. 저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쌓은 성곽 때문이죠. 초기에 고구려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약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도성인 졸분성으로 추정되는 오녀산성은 해발 8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평지에 있었던 도성은 하고성 자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대 왕인 유리왕 22년에는 지금 지반에 국내성으로 천도하였으며 산상왕 2년에는 환도성을 쌓았는데 환도성은 지금 지반에 산성자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27년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였는데 평양의 안악궁성과 대성산성이 평지성과 방어용 산성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평원왕 28년 장안성으로 다시 천도하는데 장안성은 지금의 평양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요충지마다 대규모 산성을 쌓아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요동 일대에는 요동성을 중심으로 천리에 걸친 장성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방어 체계는 대중국 전쟁에서 그 힘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성에 힘입어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4차에 걸친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렇담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압록강 혼하 유역입니다. 환인, 지반을 중심으로 하여 혼강 유역,
압록강 중류지대 및 태자하, 혼하 상류, 휘발하 유역과 제2송화강, 압록강 상류지대가 포함됩니다. 이곳은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국도의 중심 지역이며 도성 방어를 위한 방어 체계가 형성된 곳입니다. 고구려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국내성을 비롯하여 환도산성, 패왕조산성, 오녀산성, 흑구산성, 나통산성 등 40여 개의 성이 분포되어 있죠. 둘째, 요동반도 남단 요하유역입니다. 금주, 보란점시와 방점시, 개주, 영구, 해성, 요양, 심양, 무순, 철령, 서출, 요원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곳은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한 후 대중국 방어를 위하여 설치한 서부의 중요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신빈의 오룡산성과 태자성, 무순의 고이산성, 등탑의 백암성, 여량의 요동성, 해성, 영성자산성 등 40여 개의 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셋째, 두만강 유역, 한반도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길림시의 동북지역으로서 원래 부여의 중심지였으나 광개토왕 시기에 고구려에 포함되었습니다. 고구려에 점령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지역으로서 압록강이나 요하 유역에 비하여 방어용 성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훈춘의 설기성, 온혁 특부성, 연길의 성자산 산성, 흥안고성 등이 있습니다. 넷째, 신의주 평양 주변과 황해도 지역입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게 됨에 따라 정치, 문화, 군사적 중심지가 국내에서 평양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도성 방어를 위한 새로운 성곽이 구축되었습니다. 예성강 이북 지역에는 백제나 신라로부터 남쪽 변경 방어를 위하여 성곽이 구축되었습니다. 평북의 백마산성, 능안산성, 철옹성, 평남의 자모산성, 안주성, 남포의 황룡산성, 황해도의 황주성, 태백산성, 구월산성, 장수산성, 수양산성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임진강 이남 지역입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에 고구려가 장악했던 지역으로서 임진강에서 금강상류에 이르는 교통로를 따라 군데군데 소규모의 보루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와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 보루와 양주 분지 일대의 불곡산, 도락산, 천보산 보루군이 있으며 한강 유역의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에 20여 개소의 고구려 보루군이 형성되어 있고 한강 이남 지역의 진천 대모산성, 부강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산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성곽. 이번에는 주요 성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먼저 오녀산성입니다. 중국 요녕성 환인현에 있으며 고구려 최초의 도읍지인 졸본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녀산성은 해발 800m에 달하는 고지대에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충지에 있으며 둘레는 4189m입니다. 성벽은 대부분 협축으로 구축되었으며
가공되지 않은 할석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벽 위에 평야장과 주통, 계거식 성문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도산성입니다. 산성자산성이라고도 하며 국내성에서 북쪽으로 2.5km 지점에 있습니다. 환도산성은 해발 676m인 산성자산에 의지하여 쌓은 삼태기 모양의 성이며 둘레는 6,951m입니다. 성벽은 잘 다듬은 쐐기 모양의 성들로 정교하게 쌓았으며 남문지와 서문지 등 문지가 있는 곳은 협축으로 그 외의 구간은 편축으로 쌓았습니다. 성벽 위에는 평야장과 주통이 있습니다. 7개의 성문은 모두 계거식이며 남문에는 서문과 같은 형태의 옹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는 국내성을 알아보죠. 압록강 부간의 평지에 구축된 고구려의 도성으로 둘레 2686m인 장방형입니다. 성벽에는 44개의 치가 있었으며 성벽은 기저부와 중심부는 흙으로 쌓고 외벽부와 내벽부는 돌로 쌓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성벽 내부의 토축부에 대하여 기존에는 한 대의 토성지에 고구려가 석축 성벽을 붙여 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최근의 조사에서 내부의 토축부도 고구려에 의하여 동시에 쌓은 성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성산성은 평양의 대동강에서 북쪽으로 4km 거리에 있는 대성산성은 둘레 7,281m이고 20여 개의 성문이 있었을 정도의 대규모 산성입니다. 대성산성의 성벽은 구간에 따라 여러 가지 축성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문 부근의 평지에서는 협축으로 쌓은 구간, 소문봉 구간에서는 중간벽에서 수직홈이 확인되며 주작봉 구간은 편축을 하고 뒷부분은 돌과 흙으로 뒤채움을 한 토심 석축 공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이번에는 장안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평원왕 28년 장안성으로 다시 천도하였습니다. 장안성은 현재의 평양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양성은 바깥 둘레만 16km이고 안쪽 성벽까지 포함하면 23km에 달하는 거대한 성곽입니다. 성곽의 구조는 북성과 중성, 내성과 외성의 4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시킨 평산성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안악궁성입니다. 대성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방형의 평지성으로 전체 둘레는 2,488m에 달합니다. 성벽은 내외 벽의 기저부는 돌을 쌓고 성벽 내부는 점토로 판축을 하였으며 성벽의 높이는 약 5m 정도입니다. 성벽 바깥쪽에는 해자가 있었으며 성내에서는 궁전 건물로 추정되는 50여 동의 건물들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대건축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안악궁성을 장수왕 때의 평양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학자들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안악궁성이 고구려 도성이 아니라 고려 시대에 구축된 행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3. 축성 재료와 시기별 특징. 먼저 축성 재료에 따른 고구려 성곽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축성 재료로 목책, 토성, 석성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목책은 가장 이른 시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유적의 성격상 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으며 청원 남성골 산성이 대표적입니다. 토성은 순수한 토성은 많지 않으며 문지나 방어에 취약한 지점에는 석축으로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성으로는 무순의 고이산성, 계주의 고려성 산성, 해성의 영성자 산성, 길림의 용담 산성 등이 있습니다. 석성은 고구려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성입니다. 석성은 축조 방식에 따라 단면 축조법과 양면 축조법이 있으며 전체를 돌로 쌓기도 하지만 속에는 흙을로 판축하고 내외면만 석축으로 하는 토심 석축 공법으로 쌓은 성이 많습니다.
이번엔 시기별이네요. 네, 시기별 축조 방법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의 성곽은 주로 험준한 지형이 선호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인공 성벽이 구축되었습니다. 성벽은 자연석이나 부분적으로 다듬은 성도를 사용하여 축성하였으며 온여산성이나 흑구산성 등이 초기의 성곽에 해당하죠. 중기의 성벽은 철기의 보편적인 보급에 따라 성돌의 가공이 정교해지고 다양한 축성 방법이 등장하는데 환도산성과 나통산성, 국내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장이나 치, 강루, 옹성 등 다양한 성곽 시설물이 정비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후기는 축성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며 성의 규모가 대형화되는데 요동 지역에 축성되는 요동성, 백암성, 영성자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축성 기법의 특징. 좌랑님, 고구려 성곽 축성 기법의 특징을 알려주십시오. 네, 총 8가지로 알려드리죠. 먼저 첫 번째로는 국내성이나 요동성, 청암리 토성 등 평지성도 있지만 산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은 아군의 장점을 보완하고 적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군사시설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방어가 용이한 곳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온여산성이나 흑구산성, 나통산성 등 고구려 초기의 산성은 모두 해발 600m에서 900m 내외의 고지대에 위치하며 수직 절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자하의 단해를 활용한 백암성이나 임진강의 수직 단해를 활용한 연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성은 대규모 포곡식 성곽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산성은 온여산성 4,754m, 환도산성 6,947m, 나통산성 3,737m, 폐왕조산성 1,260m, 고이산성 4,000m, 영성자산성 2,500m, 백암성 2,000m, 고려성 산성 5,000m 등 1km에서 7km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성이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남한의 고구려성은 대부분 100에서 400m여서 고구려의 일반적인 성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심 석축 성벽이 주로 확인됩니다. 토심 석축 성벽은 내벽이나 외벽은 석축으로 하지만 중심부는 흙으로 쌓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통산성 서성벽과 평지성인 국내성 성벽, 대성산성 남문지 구간의 성벽과 평양성 나성 구간, 호로고루, 당포성 등에서 확인됩니다. 석축 성벽의 성돌은 사각추형으로 가공된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외벽면에 사용된 면석은 주로 화강암이나 현무암, 사암 등을 거의 일정한 크기로 가공한 쐐기 모양의 성돌이 사용되었으며 성 내부의 뒷체음돌은 북모양으로 길쭉한 성돌을 사용하여 면석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경사 지역이나 성벽을 높게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계단식의 굽돌이 기단을 쌓은 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성문의 형태는 대부분 개거식입니다.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온여산성 서문지나 남문지, 환도산성 서문지 등을 보면 문구부는 직각을 이루지 않고 곡선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성문 중 방어에 취약한 곡저부에는 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이나 어근문의 형태로 구축되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평여장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여장은 적의 원거리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여산성과 환도산성, 폐왕조산성에서 확인됩니다. 고구려 산성의 여장은 타구가 없는 평여장입니다. 온여산성이나 환도산성, 폐왕조산성, 흑구산성 등 초기 산성에서는 여장 내부에 주통이라 불리는 사각형의 구멍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통의 기능은 구멍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목책을 세워 성벽의 방어력을 강화했다는 견해와
성을 방어하는 무기인 노포를 세우기 위한 구조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의 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고구려 산성에서는 다수의 장방형 치가 일반적으로 확인됩니다. 치의 숫자는 성의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자모 산성에 19개, 석대자 산성에 10개, 백암성 5개, 걸망 산성 7개, 대성 산성에는 65개 등의 다수의 치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지 부분에는 적대가 있었으며 모서리 부분에는 강루가 있었습니다. 잠깐, 좌랑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성곽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는 어떤 게 있나요? 삼국시대의 전투는 대부분 공성전과 수성전이었으므로 성을 공격하기 위한 공성 무기와 성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수성 무기가 발달하였습니다. 공성 무기로는 성벽 높이만큼의 구조물에 바퀴가 달려 있어 성벽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포차와 사다리가 달려 있는 운제 및 성문을 공격할 수 있는 충차 등이 있었습니다. 수성 무기로는 어린아이 머리 크기의 돌덩이를 수백 미터 이상 날려보낼 수 있는 투석기인 포너, 석궁처럼 방아쇠를 당기듯이 화살을 쏠 수 있도록 만든 너, 성벽으로 접근하는 인마의 발이 찔리도록 만든 마름새 등이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고구려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